오늘 저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전라남도,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죠, 그렇죠? 행정구역상 거기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아주 이 정열과 이 열정에 대해서 무한 천사를 보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스스로에게 응원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이제 박수를 치면 좋아지는 게 이제 많죠, 그죠? 네, 건강에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광주 광역시에서 오신 분들 특히 환영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환영하고요. 네, 제가 저 글씨 아직까지 저 여러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지금 보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살이 더 빠지셨어요? 살을 제가 좀 뺐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여기보다 더 빠지면은 현대의학을 빌려서 지방 이식을 할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방 의식도 알아보고 있답니다. 네. 자, 오늘 저 로또 당첨 1등이 되신 분들만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안희정 선생님? 네. 예, 이분은 우리 혹시 KTR 그 안에 들어가서 인적사항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안희정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영민 선생님? 네. 네, 이분이시고, 다들 한 번쯤 어디선가에 보셨던, 그쵸, 노래 가사처럼, 그쵸? 예, 근데 어딘가 봤어. 그 KTR에서 틀림없이 그 매체를 통해 보셨을 거고. 이현택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경기도 남부 평택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전부 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앉으셨죠. 보면 알아요, 이게. 전부 다 지역색이라는 게 딱 나온다고, 어디 가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주문강 선생님? 네, 저 뒤에 저 앉아 계시는 분. 경기도 안산. 그 다음에 이지원 선생님? 저분도 같이 앉으셨죠? 그러면 거의 같은 동네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틀림없어. 이재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분 저 군포니까 비슷하죠? 아닌데, 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광주 광역시.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직할시, 광역시, 특별시가 있지만은, 나는 군포, 안산 여기보단 직할시, 광역시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 1등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수선 선생님? 네. 최수선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저 컬러 테라피에 하시는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분의 아주 주특기가 또 아주 또 말씀도 잘하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현남 선생님? 네. 같이 오셨죠. 제일 친하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고 권력의 가장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최측근이에요. 네, 그 네 분 중에서 최측근이란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김은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앞에 앉으셨죠. 최측근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네, 일단 모든 총알을 앞에서 맞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정당. 김지영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재정당담이면서 운전도 하시면서 모든 걸 온몸으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앞에 앉으셔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한 차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차 안전 배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탔을 때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차 주인이 누구예요? 저 끝에 계신 분. 차 주인은 누구셨어요? 안 한번 쳐보세요. 원래 제가 이제 이제 의전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전을 하게 되면은 차가 이게 이제 프론트 앞이에요. 이게 이제 백이고 뒤고. 그럼 여기 이제 운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은 여기 앉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VIP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여기 앉는 사람이 이게 VIP예요. 이게 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습성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기 앉는 사람을 나이 많거나 나보다도 좀 힘이 있거나 조금 내가 좀 아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여기 앉히려고 그래. 응? 근데 이게 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내가 차 주인일 경우에 여기를 앉혀야 돼. 여기 1순위라고. 내가 주인일 때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승용차가 좀 틀리잖아요. 물론 틀리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우리 진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승용차예요.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셨으면 이제 바로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아마 그 사람이 하여튼 점심값도 다 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 앉는 사람은 점심값을 잘 안 내. 제 여기 앉는 사람이 내 주로. 오늘 그러셨나봐요. 제가 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앉는 사람은 지위로 보면은 포지션이 가장 낮거든. 그러니까 윗 사람들한테 아부를 해야지만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광주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하여튼 초이스를 하세요. 하여튼. 그럼 서열도 정해진다니까 이제 그럼 여기 하면은 언니 여기 앉아 이렇게 돼.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도 운전수 조수 잘하라고 쏘지 말고. 근데 여기 앉는 사람 무조건 여기 하여튼 여기 와서 이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휴식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우동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제 그러셔야 된다. 네네. 아니 그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돈 주머니를 저희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심을 얻으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주머니를 열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고 주머니에서 권력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잘 여는 사람은 그래서 리더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머니를 얼만큼 잘 열 것인가. 아낌없이 주머니를 잘 열 것인가. 그 다음에 펀딩, 돈을 어디에서 잘 뚱쳐올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멋있게 보이려면 지갑을 2개씩 갖고 다녀. 여기는 내가 항상 이제 쓰는 걸 넣고 다녀. 두툼하게. 여기는 이 지갑에는 10한 2, 3만 원만 넣고 다녀. 지갑 안에. 그러다 갈 때, 헤어질 때 지갑을 쫙 열어. 그래서 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 다 가져와. 탁 준다고. 근데 실제 주머니는 여기 있거든. 거기 쏘고는 안 돼. 자 어쨌든 자 그렇고 굉장히 일단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피서 처리예요, 그렇죠? 피서를 이제 다들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굴이 약간은 좀 태양에 이렇게 그을리신 듯한 분은 뭐 안 계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성실하게 하여튼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피서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하여튼 금년에는 뭐 하여튼 3년 동안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 KTRP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론칭을 하다 보니까 피서라는 건 이제 뭐 남의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하여튼 반갑고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지 제가 뭐 책을 뭐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첫 페이지부터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럴 거고요. 이제 중간 이후부터 과연 이제 우리 KTRP 프로그램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또 그 근거에서 나온 보고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지만은 보다 객관성이 있고 다시 얘기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 텐데 뭐 제가 뭐 일방적인 어떤 강의는 아닐 거고요. 이게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어떤 토론이라 그럴까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첫 경험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라든가 어떤 기타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심리라든가 재능 적성을
전부 아울러 가지고 여러분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네. 명리학 여기 와서 교회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약 성서에 보시면은요, 구약 성서 욥기 8장 6장하고 7절을 딱 보시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지금 시작의 지금 스타트 라인선에 딱 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지금 후발주자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다가 시작점에서 하여튼 미약하지만은 제가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온갖 모든 걸 쏟아붓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주 창창한 앞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뭐 서론은 이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 첫 페이지를 이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한 2달 거쳐가지고 프로그램 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 재능 적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얘기를 하지만, 재능 적성의 큰 하여튼 그 큰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 그래요. 성격, 심리. 그 성격,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직업 또는 학업, 적성 이런 것을 우리가 끌어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심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썼던 용어들이 지금 이제 심리학이라고 해서 쓰는데, 물론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떤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전적 학문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그 역사적 배경에서는 뭐 대충 한번 좀 보시고요, 이 학자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프로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구스타브 융이라든가 이 세계 3대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KTRP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사전 공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프로이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들러가 어떻고 아들러는 지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융은 어떻고 이렇게 배워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 재능적성, 그 다음에 직업적성 등등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떤 인성 등등과 관련해서 누군가 프로그램, 상담 등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건 프로이드라든가 아마 구스타브 융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었던 융,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이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심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그 내담자를 내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요리를 잘해서 만족하게 보내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상담료를 내놓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 또 애프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프로이트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바로 무의식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자라든가 이드라든가 초자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프로이트 하게 되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갖다 꺼내시는데, 프로이트는 말이에요, 특히 그 꿈의 분석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꿈을 꾼다, 어떤 사람들이 성장 환경을 통해 심리,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성적 과정이 있죠. 인간의 어떤 남자의 여자, 여자의 남자에 대한 이성적 측면에서의 성적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곤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물론 틀리는 얘기가 아닐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 뒤에 오는 후학자들, 특히 아들러라든가 이렇게 융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프로이트 당시 성적인 측면에서만 인간의 성격 형성을 이렇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인간의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다. 그 열등감이 인간의 성격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선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열등감, 즉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심리라고 하는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가정 생활에 이제 어떤 그 보시게 되면은 집안에 장남보다는 차남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걸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는 엄마가 떡이 생기면은 장남 거라고 챙기고 막내라고 챙기고 중간은 그냥 적당히 넘긴다고. 제가 그런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우리 집에서. 실제 그래요. 우리 형, 동생, 누나까지 다 큰데 나만 키가 작아요. 70이 안 된다고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그 착색력이라 그럴까? 환경 적응력이라 그럴까? 삶의 어떤 애환이랄까? 이거는 아주 대단히 하여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차남들이 성공한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공했을까라고 그 근거를, 시어리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들의 열등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키 큰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 많이 한다라든가 뭐 등등이 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뒤에 나오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구스타브 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융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프로이트는 몰라도 융정은 이걸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프로이트의 학문의 같은 동반자였어요. 그러다가 성적인 측면에서 무의식의 측면에서 인간의 성격 형성에 접근하는 그런 프로이트의 연구 방식에 못마땅해 가지고 새롭게 자기 스스로 개발하게 되는 단계를 우리는 융의 이 사람을 가지고 분석 심리 이론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아들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무의식의 단계에서 여기는 어떤 성적인 이 섹슈얼적인 측면에서 하고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성격의 형성 어떤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묵뚱거리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러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논리를 갖다가 딱 더 씌운답니다. 그래서 이 더 씌울 때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성격의 형성이 반드시 성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열등감의 측면만 아니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프로이드를 떨치고 나와서 자기가 비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제를 만들어 버리는데 훗날 대단히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능 적성이니 심리니 인성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융의 이론을 갖다 쓴다라고 보는데 보실까요? 성격의 어떤 우리가 성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성향이 성격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어떤 심리가 있고 행동이 이렇게 유발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격 성향은 프로이드라든가 아들러가 얘기했던 논리는 맞는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절대치는 아니더라. 무엇이 이 사람들이 성향 성격을 좌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 무의식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융의 논리는 집단 무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역색이 뚜렷해졌죠?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대표적이라니까. 왜 여기 안 앉고 여기 안 앉고 이렇게 앉냐 말이야. 차 탄 데로다가 4시간 동안 지겹지도 않았어요? 또 만나도 갈 때 또 같이 간다고. 그거 생각하면 따로 앉을 수도 있잖아. 이게 나도 모르게 집단 무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너는 내 편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융의 삶이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들어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기는 안성팀 경기도 남부팀 여기는 저기는 안성 뭐 안양이 또 여기 광역지팀 이렇게 앉아 있을까? 라는 집단 무의식의 근본은 뭐냐?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이 어떨까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종교 의식이 같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는 다 똑같아. 이건 쌀밥이다, 이건 수박이다, 이건 사람이다, 남자, 다 똑같이 보는데 단지 내가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는 나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형성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같이 집단적으로 모였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각각의 엄마, 아버지, 자식 뭐 이런 삶을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그 가정대로 나름대로 전부가 집단적인 문화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집은 밥을 빨리 막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 너 그래 부자 되겠다 그런다고. 근데 또 어떤 집에 가면 밥을 빨리 먹어. 너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다. 너 거지돼 이런단 말이야. 그 전부 다 먹다고 하는 그 행동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인식의 관점이 전부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 뷰포인트, 그 관점이라는 게 어디에 놓여 있을 것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집단무의식이에요. 내가 그러한 역량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행동 정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목포에 이제 처갓집을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어린 것들이. 그랬소? 이랬소? 이러면서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 뭐 여기 올라오더라고. 조그만한 것들이 말이지. 근데 그게 그 문화라 그러더라고. 그게 여기 말로 하면 존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고 나서. 그런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게 또 올라와. 아유, 저거를 그냥 한방 그냥 TV 많이 보잖아. TV 많이 보면은 그냥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 기분이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 사람은 부정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존경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문화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예비하는 것을 융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무의식 속에서 들어오는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성적인. 왜 인간은 모두 다 정자, 난자의 결합체들이 있잖아요. 그 결합하는 순간 인간은 나도 모르게 성적인 쾌감으로다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심리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에 비해서 아들레는 헛소리 개소리 말아라. 열등의식이다. 열등의식이 인간의 성격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랬더니 융은 아니다. 프로이드는 아니다. 전혀. 그렇지만 너의 열등감 의식을 받아들이지만 플러스 뭔가 집단무의식인데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정향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 집단무의식을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저 인도는 인디안가요? 인도인가요? 그렇죠? 안 먹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듯이 어떠한 그러한 전부 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 정의한 토테미즘, 어떤 숭배, 그다음에 정령, 영혼 뭐 이런 것들, 귀신, 심지어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역, 규역, 명리, 사주, 굿 이런 것들이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명문가 자제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떨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격 형성 결정적인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융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융이 1900년도에 그래요 지금 120년 전이에요. 이때 스위스에서 그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써낸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뭐냐면 바로 이 종교의 이 심령의 어떤 분석들에 대한 것을 논문으로 써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격, 이런 성향에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만들어낸 박사학위 논문이 말이죠. 근데 이게 융이 결혼할 때 자기 부인이 쉽게 말하면 무당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속에서 그 영매자지.
그래서 그 접신을 한 그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 딸을 같이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전 세계에 놓여 있는 어떤 토테미즘 사상이 있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윗사람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한복판에 가서도 미국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만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하기에는 한 번은 좀 이래갖고 본다고. 그다음 윗사람이 주면 반드시 이래가지고 술을 먹는다라든가. 이게 뭔가 자기 성격, 성향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전 세계에 놓여있는 어떤 종교 신앙적인 측면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습관, 관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행위를 결정짓는 거라고 단정을 내려버려. 딱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이제 1921년도죠. 이제 이 사람의 융의 논리를 바탕에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MBTI예요. MBTI로. 그래서 여러분 시간상 제가 이제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프로이드, 아들러, 융, 이 프로이드는 사실은 말이죠. 요 전에 우리가 1879년 정도 되니까 독일 요때부터 심리학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130년 전부터 실제 이 130년 동안 엄청난 많은 말이죠. 심리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가장 그 병원 그 닥터 중에서 어떤 닥터가 가장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요. 정신의학과 의사들 있죠? 최고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는 가장 짧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의술은 기술이에요. 손재주예요. 근데 이 정신의학은 뭐냐면 손재주 이상 그 무엇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철학을 다루고 사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고치는데 요 손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끝 플러스 이 두뇌까지 모든 걸 다 집어넣어 고쳐야 되는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여튼 하이 퀄리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17페이지에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심리 어떤 이런 성격, 재능 이런 쪽에서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MBTI를 제일 먼저 보시자고요. 뭐 MBTI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MBTI는 문자 그대로 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스 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 두 하여튼 자매가 이렇게 MBTI라고 하는 타입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지능을 검사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만 이 사람들이 융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융이 인간의 성향을 말이죠. 네 두 가지로 다 만들어내죠. 외향적, 내향적이라고 말이에요. 외향적, 내향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 외향, 내향 속에서도 감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성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떤 이렇게 다시 또 네 가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직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바로 외향적 감성, 외향적 직관, 외향적 인식, 외향적 사고 이래가지고 또 내향적 뭐 8가지를 융이 처음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MBTI의 이 두 자매가 2가지씩을 더 더해갖고 성격을 1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MBTI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보시면은 성향, 성격, 심리는 아주 뭐 전 세계 어떤 것도 똑같아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비슷해요. 그건 다 알아. 이 사람 외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러면서 어떤 심리,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아는데 문제는 실제 그 성격을 알아서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닌 이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학문, 어떤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MBTI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16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유형을 나누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BTI를 뭐 저 페이지를 보시면 2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16가지의 도표로다가 쭉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학생들이 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그만하게 했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하여튼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그림들이 많은데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BTI 이제 단점이 뭐냐면 세부는 잘 해놨는데 구체화는 잘 시켜놨는데 뭔가 뚜렷하게 하나 분명한 게 없어. 예,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식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MBTI는 융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만든 논리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MBTI는 동양의 주역으로 만들어진 논리 태도를 갖고 논리 그 이론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MBTI는 지금 돼 있는 그 결과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미국 습득 들어왔으니까. 근데 MBTI가 만들어지는 그 태동, 그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 그 근본은 뭐냐면 주역이에요, 주역.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융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떤 토테미즘, 종교적 어떤 신앙, 습관, 행동, 관습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 이게 바로 외향, 내향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는 거라고 보고서 만드는 책.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고 MBTI라고. 근데 여러분 영어로 돼 있는 거는 다 멋있게 보이죠. 냉수하고 찬물의 차이를 아시는 분? 냉수하고 찬물. 냉수는 마시는 거고 찬물은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야 발 씻게 냉수 좀 갖다 줘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따져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냉수로 발 씻지나 찬물로 발 씻지나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왜 우리는 냉수로는 발을 씻으면 안 될까? 예, 이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바다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잖아. 똥도 미국 똥은 아름답게 보인다고.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뭐니 해도 미제가 제일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이게 뭐냐면 MBTI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주역을 영어로 더 씌웠다는 걸 까맣게 모르니까 MBTI는 믿을만하고 좋은데 무슨 동양의 오행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극간님 그 미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이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가면서 저는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이렇게. 이거 좀 그렇잖아 좀. 응? 여기 유명한 목사들 많이 와요. 제가 일일이 이름을 차마 댈 수가 없어. 많이 와. 그런데 꼭 오면 자기 혼자 몰래 와. 몰래 와서 자기 운명 보고 일진 보고 가고 그래. 참 그래서 물론 그렇지 뭐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백날 천날 빌어보세요. 이름 지어주나? 이름 안 지어줘요. 왜 안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또 원수를 내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부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말이야. 아주 너무너무 원수가 많이 쌓여가지고 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 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도와주세요 기원하지 말고 욕을 하는 거야. 에이 썩을 놈 말이야. 나를 이렇게 말이지 막 원망을 맡게. 그럼 1순위로 찾아준다 그러더라. 근데 기도할 때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어쨌든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MBTI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음에 MBTI는 영어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양의 어떤 주역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 이제 조금씩 배우시겠지만 주역은 말입니다. 인간의 성향, 심리 그 다음에 행동의 유형을 10가지로다가 분류를 해요. 이걸 우리가 십성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십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1900년 초에 말이죠. 내가 주역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지. 이게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드디어 작정을 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무당의 길을 걸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집에서 역술 배우고 뭐 배운다 그러면은. 근데 융은 이 논리를 갖다 딱 훔쳐다가 자기 박사기 논문으로 탁 만들어버리는 순간 영어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탁 빠다냄새 딱 나니까 그냥 홀딱 가버리잖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주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다중지능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가드너 이제 박사가 인간의 어떤 행위, 행태 이런 것을 9가지로 다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운동을 좋아한다, 말을 잘한다 등등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인간의 성향, 성태를, 행태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IQ 검사 받아보셨죠? 네. 네. 혹시 초등학교 말고 그 이후에 대학교 때 받아보시면 그러세요? 야, 그러세요? MBTI하고 같이 있었어요. 야, 대단하시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받아본 경험 외에는 없어요. 중2 때. 네, 근데 그때 IQ 수치가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46. 보편적으로 한 110에서 120 사이. 146으로 보셨어요? 네. 그럼 또 제가 얼마 있을 것 같아요? 146. 평균. 네. 아니 딱 똑똑해지게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17. 그 또 정도 사이. 그 정도요? 130 이상. 146. 혼자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제가 아니야. 중학교 2학년이라고. 79가 나왔어. IQ가. 뭔가를 잘못하셨고. IQ 79. 제 그 중학교 2학년에 그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어 아직도. 네. 79. IQ 79. 그래가지고 전 79로 알고 있어 지금도. 네. 근데 여기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79를 보니까 이거는 정신지체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해야 돼요? 진짜 내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웩슬러 지능 검사를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79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여튼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근데 이제 지능 검사 자체는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한창 있고, 그다음에 뭐 BGT 도형 검사, 그림 검사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쪽지를 하나 떡 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 보니까 네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삼각형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 여기도 뭐더라? 아무거나 가지고 여기도 세 개를 그리라는 거야. 골르래. S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골랐죠. 골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뭐 한참 읽어주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못 외워요.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막 근데 읽어주는데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것만 해줄 뿐이야. 그 사람의 진로가 어떻고 이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도형이라든가 그림 검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향, 성격 이런 거는 심리 이런 거는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보는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